아마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좀 생활하면 이런 넓은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죠. 저 역시도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호주라는 나라에 온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민을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이민 준비를 시작한 거죠. 이민을 시작한 게 아니죠. 이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통 이제 20대 때들은 해외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워킹홀리데이라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30대 때가 되면은 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니까는 해외에서 한 달 살기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제가 있었던 나라들 중에서는 호주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저는 호주라는 곳에 이민을 해보려고 현재 와 있습니다. 제가 온지 1년 정도 되었는데 1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이민에 관련 법들이라든가 그런 또 이민할 때 이민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하다 보니까는 이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이 세 가지는 꼭 호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이민을 가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가 나이입니다. 나이. 일단은 호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만 45세까지 이민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40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민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몇 년 안 남은 거죠. 하지만은 뉴질랜드는 만 55세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도 만 55세까지로 들었습니다. 캐나다까지 제가 찾아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나이가 이제 이민법으로 받아주는 나이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나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제 능력이 아닌 이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이민법이 좀 수시로 바뀝니다. 이민법이 수시로 바뀌는데 나이가 이렇게 이 마지노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바뀐 이민법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20대 때 만약에 도전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민법이 바뀌어도 그러면은 다시 이거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여유 있게 유도리 있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45세 턱 밑까지 와 있으니까 이민법이 바뀌어버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거죠. 뭐 돈이 많이 더 들어갈지언정 어쨌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민은 어리면 어릴수록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민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지금 당장 영어부터 공부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실내로 들어왔어요. 아무튼 제가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경력입니다. 직업에 따른 경력이죠. 어느 나라든 간에 부족 직업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부족한 직업군을 채워줄 사람을 보통 이민자를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하면은 지게차나 45인승 버스 아니면 뭐 포크레인 같은 거 기사 이런 경력만으로도 취업 이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지게차 같은 경우는 뭐 운전면허증만큼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5인승 버스도 보통 군대에서 사실 군대만 잘 갔다 와도 45인승짜리 버스 경력은 충분히 쌓아가실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쉽게 취업을 통한 이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쉽게 이민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이런 직업군들은 경쟁자들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겨야지 취업에 성공하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하지만은 어느 한 특정 직업군은요, 대학만 졸업해도 서로 자기네 나라로 오라고 하는 그런 직업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간호입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는요, 호주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민을 선호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간호 직업군은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죠. 호주 같은 경우도 그냥 간호대학만 졸업하시면은 호주라는 곳에 호주에 있는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셔갖고 이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한국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보다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이 훨씬 더 편하다고 해요. 사실 뭐 일 힘든 거는 매한가지겠지만 둘 중에 어느 한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이 훨씬 더 일하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시 한국 가서 대학병원을 다닐 생각이 있냐, 왜 미쳤다고 그 짓을 하냐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경력만 가지고 있어도요, 쉽게 취업을 통해서 이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력이 없을 수도 있죠. 저처럼요. 제가 했던 직업군 자체가 선호하는 이 호주 정부에서 선호하는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지금 직업학교를 통해서 유학이죠. 직업학교를 가기 위한 유학생활을 하면서 이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특히 학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린 분일수록 어떤 직업군이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그 직업군에 대해서 경력을 어느 정도 쌓으면은 내가 쉽게 이민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미리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경력을 한국에서 쌓으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든 쉽게 이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나이가 뭐 20대고요 경력이 5년, 10년, 20년이 돼도 이거 한 가지가 안 되면요 꽝입니다. 꽝. 바로 영어죠. 당연히 영어권 국가에서 살려면 영어를 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할 줄 알아야 되냐, 이 수준을 놓고 얘기를 해봤을 때 사실 저도 지금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 편이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못하는 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유튜버나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 영어 못하는데 뭐 이런 거 했어요. 저 영어 못하는데 이것도 막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영어를 못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막 법대 다니시는 분이고 약대 다니시는 분이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나 영어 못하는 거 하고 제가 영어를 못해 하는 수준하고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누구나 근데 점수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점수로 내가 이 정도 점수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아무튼 그거를 제가 점수로 약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호주는 IELTS라는 점수를 사용을 해요. IELTS는 사실 영국을 기반으로 하는 점수죠. 그 영어 시험이죠. 그래서 영국이나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도 IELTS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토플을 사용하죠. 그래서 토플 점수 기준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IELTS 점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호주의 영주권을 가기 위한 점수는 6.0입니다. 6.0이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6.0 이하냐, 6.0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 호주에서 아니면 영어권 나라 국가에서 생활하기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몇몇 직업군들 같은 경우는 IELTS 5.0만 넘어도 됩니다.
근데 사실 5.0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상사한테 뭔가 업무적인 지시를 받고요. 내가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 수행한 거를 다시 그 내 상사한테 보고하는 정도의 영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면은 뭐 직장 생활도 좀 편한 직장 생활이 아니라 약간 좀 힘든 직장 생활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노가다 같은 그런 힘든 업종, 그런 업종이 이제 뭐 IELTS 5.0만 넘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IELTS 5.0 그리고 6.0 정도가 되면은 그냥 중고등학생 애들 수준의 영어고 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그 학교에서 웃고 떠드는 그런 정도의 수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저는 6.0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통 지금 여기 와서도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IELTS 점수 몇 점이냐고 물어보면은 6점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은 6.0은 넘어야 현지에서 그리고 여기 네이티브 스피커들이나 아니면 여기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하고 대화로 이야기를 하고 뭐 웃고 떠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이하면요 사실 여기서 조금 생활하기 저는 힘들다라고 봐요. 그래서 6.0 이하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여기 네이티브 스피커들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하고는 잘 못 어울리고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은 한국 분들끼리 뭐다 똑같죠. 뭐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인도에서 온 사람들끼리 약간 좀 그렇게 자기네 나라 사람들하고 좀 뭉쳐서 노는 경향이 있고 이 점수가 6.0이 넘어가는 사람일수록 내 자국민 사람보다는 여기에 같은 이민자 출신들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 출신들 아니면 여기 네이티브인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려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시면은 영어 점수로는 IELTS 6.0이 넘으면 좋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7.0입니다. 7.0은 여기에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점수예요. 그래서 7.0 정도가 되면은 여기서 뭐 대화하면서 뭐 친구를 사귀는 것도 되겠지만은 약간 좀 전문지 쪽으로 뭔가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은 약간 좀 웃고 떠드는 그런 정도 대화 수준이지만은 7.0의 영어 수준은 예를 들어서 뭐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뭐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던가 뭐 앞으로 지금 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니까는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약간 좀 전문가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7.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7.0을 넘기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뭐 8.0은 당연히 더 할 것도 없겠죠. 사실 보통 이제 대학교 입학하는 수준 영역이 영어가 7.0이라고 하면은 이 대학교 입학할 때가 7.0 그리고 졸업할 때는 대부분이 8.0 정도 수준으로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은 사실 가장 베스트입니다. 내가 어느 직업군에 있던 거는 보다는 내가 뭐 청소라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도 영어 7.0인 사람하고 영어 5.0인 사람하고 똑같은 청소 일을 해도 대우받는 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가 높은 영어 점수는요, 높은 급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노동 강도는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뭐 안 힘드냐 그거는 아니지만 뭐 옛말에 이런 게 있죠. 공부를 안 하면은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영어 점수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고요. 날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일합니다. 어느 업종이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점수는 영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민을 해야겠다, 외국에서 좀 나가서 있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를 많이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어를 많이 알아야 듣고 말하기가 되거든요. 듣고 말하기가 안 되는데 발음이 구린데 다 의미 없어요. 일단은 단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듣고 말하기도 빨리 늘고요. 읽기 쓰기도 빨리 늡니다. 단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이민을 할 때 생각해봐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째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 나이, 그 다음에 직업에 따른 경력, 제일 중요한 건 영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일단 다 갖추지를 못했어요. 저는 지금 40대이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했던 일은 호주 정부에서 원하는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호주에서 지금 직업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경력도 지금 채워가야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직업학교 졸업하는데 2년, 경력 채우는 데만 2년, 앞으로 지금 4년을 더 채워야지 저는 이민을 할 수 있을지 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4년 안에 IELTS 점수가 6점을 만들지 못하면요, 경력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영어 점수가 아마 4에서 4.5점. 아직 IELTS 시험을 본 건 아니지만 영어 어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걸로 보면은 4에서 4.5점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좀 공부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어학연수 1년 하면은 머리 좋으신 분들은 7점이 넘으시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통 5점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가 지금 엄청나게 느린 거죠. 제 머리가 나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튼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저도 지금 이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저보다 더 최악인 사람은 전 없을 거라고 봐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 같은 사람도 이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들 뭐 걱정만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영어 단어부터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있어 보니까 듣고 말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 단어를 많이 알게 되면은 듣고 말하기는 한두 달만 있으면은 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